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유자경입니다. 좋은 에너지와 끈기는 모든 것을 이겨낸다. 미국의 작가이자 정치가죠.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로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을 밝혀온 분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에 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들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예, 전국의 BBS 시청자 여러분, 경자년 새해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몹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단법인 로터스 월드 번역을 하면은 연꽃 세상 이렇게 번역이 되겠는데 어떤 곳이죠? 이제 우리가 처음은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런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취지를 좀 살리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토. 이제 그런 의미로 연꽃 세상이라는 그런 의미를 썼어요. 험한 곳에 있으면서 더러운 곳에 있으면서도 물들지 않고 세상을 향기롭고 아름답게 하는 그런 의미로 로터스 월드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 정토 세상 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얼마나 됐나요? 이제 우리가 처음 그것이 사단 법인으로서 인가가 난 것은 2004년도였고 그것을 처음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했던 것은 2002년부터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네, 18년 정도 되는군요. 유엔 경제사회 특별 협의 지휘 NGO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 어떤 거죠, 그게? 이제 그 유엔 산하에 국제 NGO로서 등록을 해요. 그런데 그게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그 활동했던 내용이 축적돼야 되고 그게 인정돼야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한 나라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한 3나라 이상 이렇게 하면은 그런 활동을 한 그 내용이 인정을 받으면 그게 이제 경제사회에서 특별지위라고 그래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세계적인 문제 이런 어떤 국제적인 문제를 우리 분야에 이런 문제를 그 이 사회에 자문할 수도 있고 권고할 수 있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지위입니다. 국제적인 활동을 해야 자격이 있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도 17개 정도, 뭐 참여연대, 뭐 환경연대, 뭐 그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이런 등등이 여기에 이제 등재돼 있어요. 그런 단체들하고 함께 로터스 월드도 등재가 되는데 그러면은 그야말로 참 한국을 대표한 국제 NGO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2002년에 캄보디아 지원 사업으로 로터스 월드 역사가 시작됐다고 그러대요. 캄보디아하고 무슨 특별한 인연이 있었나요? 이제 뭐 그 인연이라는 게 만드는 것인데 제가 이제 96년도에 한번 앙코르와트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도반 넷이서. 그런데 그 앙코르와트를 딱 보는 순간에 야, 이 지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장엄하고 이런 그 문화유적을 이 민족이 남겼구나.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전쟁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돼 있어서 그 아주 주변 환경이 형편없었거든요. 힐링필드.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상한 감에서 되돌아보니까 한 50명 이상의 그런 불구자들 뭐 이 거린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1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충격이 굉장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누가 만류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시종일관 따라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안내하는 것처럼 손도 잡아주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속된 말로 중로로 잘할 것 같지 않으니 내가 그 시은에 보답하는 방법이 내가 노후에 이곳에 와서 이 고통받는 아이들과 이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걸로 대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게 이제 인연이 됐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었군요. 그럼 그 이전에도 이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은 가지고 계셨나요? 그랬죠. 그게 이제 젊은 어떤 청년 승가로서 한 사람으로서 그때 당시 사실은 어디 조금만 높은 곳에 가서 밤하늘에 이렇게 보면 온갖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있던 그때 당시 좁은 소견으로 어쨌든 왜 우리 불교는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는 그런 자책의 그런 반성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때 생각한 게 그래 이 우리 종교가 이 국민을 외면할 때 소외된 사회를 그 사람들을 외면할 때 이 종교는 생명을 잃는 것이다. 그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현대적으로는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끌어안는 것이 종교가 해야 될 역할이다. 그런 개안을 하셨군요. 캄보디아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앙코르 왕국 시절에는 그야말로 참 동남아시아의 패자로서 말이죠. 군림했던 그런 나라인데도 지금 참 아직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나라거든요. 그 캄보디아에서 처음 시작하실 때는 아까 말씀처럼 정말 $1 하고 막 쫓아다니고 그랬던 시절인데 제일 먼저 시작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교육이었죠. 저는 이제 평상시에도 부처님 말씀도 그렇지만 부처님 말씀이 교육 아니겠어요. 중생을 이 삶의 현장에서 눈뜨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가르침이듯이 저는 이 인간이 어떤 어려운 상황, 고통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가장 바른 길이 교육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그러한 참 전쟁 후에 있는 그런 처참한 현실 이런 걸 보면서 미래 어떤 세대인 젊은 어린 아이들부터 젊은 세대들에게 뭔가 교육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는,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됐죠. 교육.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그런 일이로군요. 캄보디아에 아동센터를 설립을 하셨어요. 그 취지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어디쯤 있습니까? 아동센터가?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깊은 인연이에요. 그게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런 걸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내가 정말 계획하고 생각하고 해서 이루어진 일보다는 그런 어떤 뜻 속에서 그런 많은 시절 인연이 함께 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지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감히 그 앙코르와트 유적지 안에 말하자면 존 2 지역이거든요. 존 4 지역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문화재 보호구역이야. 거기에 이제 문화재가 직접 있는 곳은 존 1이라고 그래요. 앙코르 유적이 있는 곳. 존 2는 바로 그 주변 지역이에요. 근데 그 존 2 지역에 캄보디아 정부 땅에 유일하게 그게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인연이 참 돼서 그 지역을 그때 당시 12,000평 정도 되죠. 그것을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30년 쓸 수 있고 20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MOU를 체결했습니다. 앙코르 유적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에요? 이제 거기에 그때 당시 그것을 제가 받고 우리 그때 당시는 우리 전국
실천 승가회라고 하는 그 청년 승가 진보적인 스님들이 모여서 만든 그 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거기에 의장을 2대 의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런 회원들에게 동의를 구해서 우리 한번 국제 NGO 활동을 해보자. 그게 이제 캄보디아였고 그곳에 이제 교육 시설을 거기에 이제 설립하게 됐죠. 그래서 기숙사하고 이런 이제 교실 그런 등등을 이제 설립하게 됐어요. 스님도 지금 나가 계시겠네요, 거기에. 그렇죠. 그렇죠. 지금 거기에 이제 스님이 한 분 계시고 거기에 이제 딸린 직원들 해서 현지 직원까지 한 50여 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로 선생님들 역할을 하는 분은 현지 분들. 그렇죠. 아이들 돌보는 사람들, 또 기술 교육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예. 그동안 그 거쳐간 아이들은 모두 얼마나 됩니까? 이제 우리 시설에서 어렸을 때부터 들어와서 자란 아이들은 한 70여 명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벌써 이제 2006년부터 들어왔으니까 2005년, 2006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있고 지금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이 한 20명 이상 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렇죠.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애들은 한 30명이 지금 우리 어린이 마을에 남아 있어요. 지금 한 30명 정도가 아동센터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군요. 참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그야말로 그 학교 교실하고 기숙사 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그렇죠. 그럼 아이들은 들어오면 거기서 먹고 자고 공부하고 그걸 다 그 안에서 해결이 되는군요. 그 애들한테는 참 좋겠는데 이걸 운영하시려면은 이 또 현실적인 문제, 이 경비 이런 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렇죠. 어떻게 해결을 그때 하세요? 당시 처음에 한 달에 한 1,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 캄보디아에서 1,2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말하자면 노동자가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이 한 3달러가 채 안 됐어요. 하루. 그래, 3달러가 안 됐는데 그때 1,200만 원이 그때 소요가 됐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절 인연이 도래해서 그야말로 많은 분들이 신뢰하고 믿고 그 지원을 해줬고 또 저희들 또한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좋은 작품을 자꾸 만들어냈어요. 그 방문했을 때도 그 아이들에게 소홀함이 없고 그런 시설의 그 청결도라든지 내지는 아이들을 만나는 그 방문객들이 만나면서 느낌이랄지 이런 것 등등이 그러면서 신뢰가 쌓이고 그렇게 방문한 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물론 뭐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신뢰가 중요하다. 신뢰가 중요하죠. 그 많은 분들이 그 믿고 그 도와주셨다는 말씀이신데 대표적으로 좀 소개할 만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그분은 이제 무기명으로 저기 하는 분이지만 그 와서 이렇게 이제 감동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달에 월 한 500씩 이렇게 지원하는 분도 있고요. 적게는 뭐 2, 3만 원도 지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이제 수원시 같은 경우죠. 수원시 같은 경우에 그 제가 제안을 해서 1년이면 한 300만이 들어오는 동남아에서 가장 큰 자연 호수가 있어요. 톤레샵이라고. 거기 근교 그 빈민가에 수원 마을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초등학교서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최근에 이제 중고등학교까지 설립을 해서 한 1,700여 명 뭐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지원을 지속적으로 지금 4차 MOU까지 체결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대행을 하고 있고 영등포에 모 안과라고 있는데요. 바로 그 안과가 저하고 그 인연이 돼서 거기서도 지금 한 14, 15년, 14년 가까이 거의 시작과 동시에 그 1년에 처음에는 4번씩
그러고 나서 점점 이제 의료 시설이 좋아지면서 3번, 예. 2번 이렇게 그 의료 봉사를 나왔어요. 그때 한 번 오면 한 25명에서 30명 의사 선생님들하고 간호사들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하면서 아주 로터스 월드가 이제 캄보디아 전역에서 굉장한 하나의 그 NGO가 됐죠. 제가 그 앙코르와트를 갔을 때는 그 톤레삽 호수에 수상 가옥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아서 그걸 보면서 야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들 아프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우선 들었고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나 궁금했는데 보니까 또 그 수상 학교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수상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배 타고 가서 애들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런다는데 그러니 참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의료와 교육을 우리 로터스 월드가 해주고 있군요. 그 BWC Beautiful World of Cambodia 아동센터죠. 이 졸업 여행 때면은 우리 성건 스님께서도 꼭 동참을 하신다면서요. 그렇죠. 바쁘실 텐데 그렇게 함께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뭐 다른 거보다 이제 아이들이 10년 이상 거기서 자라고 컸잖아요. 제가 이제 캄보디아를 77번째 갔다 왔어요. 캄보디아를 그러니까 저 어린 왕자에 보면 그 사막 여우가 그 어린 왕자에게 그 장미가 그 소중한 것은 너와 함께한 시간이다. 그래서 소중하다고 하듯이 제가 77번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정말 깊은 대화는 통하지 않지만 눈빛으로 서로 대화하고 함께하고 그래 가면 꼭 제가 이제 진짜 그 아이들은 경험해 볼 수 없는 이제 그 호텔 뷔페 아이들을 초청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그때 당시는 한 100명 이상 같이 식사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경험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 이제 10몇 년을 키워서 내보내는데 마지막 졸업 여행을 하면서 그 제가 같이 하지 않는 것은 마무리를 잘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같이 그것도 우리 아이들이 가보지 못했던 그야말로 자기의 나라 좋은 곳, 그 남쪽의 푸른 바다, 푸른 강. 왜냐하면 그 톨레샵은 우리 그 아주 그냥 그 메콩강 그 저게 탕류잖아요. 그래서 지 나라 물이 다 그런 줄 알거든. 그래 거기에 가면 높은 산도 있고 그 아름다운 그런 물도 있고 밝은 강이 흐른다는 걸 보여주고 또 푸놈펜의 그 발전된 자기 나라의 수도 이런 데도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시각을 넓혀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함께 이제 그걸 함께 공유하고 또 그러면서 또 우리 아이들이 바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이야기도 이제 듣게 되고 그렇게 하죠. 그 가운데 이 기억에 남는 아이들이라든가 또 이 캄보디아 주민들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 중에 하나는 처음 우리 그 홍보지에 모델로 나온 아이가 있어요. 전형적인 캄보디아인의 그 아름다운 흑진주 같은 아이였어요. 근데 참 똑똑하고 노래도 잘하고. 근데 어느 날 자기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막 지 언니는 있자고 하는데 지가 돌아간다고 그래서 지 아이만 돌아갔어요. 그 어린 아이, 그 이쁜 아이만.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굉장히 그 가슴도 아프고 그랬죠. 그러나 막무가내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언니가 졸업할 때쯤 물었어. 너 네 동생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지금은 후회를 엄청나게 하고 그 시골 그 진짜 숲속에서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이제 가슴 아프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돌아간다고 하면 그런 경우도 있고 아주 공부 잘하는 아이가 또 방학 때 어떻게 집으로 가서 거기서 엄마 손에 잡혀서 그냥 그 이제 거기는 어린 나이에 그 결혼을 시키고 막 이런 그또 저기가 있어 풍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창금으로 남자가
부모들에게 얼마를 주고 그게 이제 뭐 적게는 2,000불, 3,000불 이렇게 하면서 주고 이렇게 시집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던 경우 그런 경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은 그 우리 아이들이 그 졸업을 해서 푸놈펜에 가서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예. 대학에 다니면서 뭐 진짜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지. 예. 그런데 그럼 각자 뭐 친인척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졸업할 때마다 가는데 지들끼리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예. 방을 남자 여자 가르고 화장실 2개 해서 샤워장 2개 해서 같이 살아요. 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으니까 친척들보다 훨씬 좋은 거야. 예, 그리고 예. 비용도 훨씬 저렴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면서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못하는 아이는 이렇게 이끌어주고 이런 걸 보면서 참 마음속으로 감동을 많이 했죠. 참 이게 같이 부대끼고 어린 시절을 보내니까 이 참 허물이 없고 서로 그것도 뭐 여자아이고 남자아이고 그런 걸 봤어요. 우리가 지금 예. 그 현지 주민들에게도 아주 강렬한 인상을 많이 주셨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렇게 자원봉사를 오면 한 번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뿌리를 받고 살고 예. 늘 보는 거야. 예.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의료 봉사를 왔던 모 대학에서 이 혹이 이렇게 큰 부인이 있었어요. 네. 아이들이 셋 있고 나이가 그때 당시 30 조금 넘었어. 이렇게 혹이 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이분을 한국만 오게 해주면 이걸 수술하면 간단히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혹이 너무 크니까 이게 얼굴이 찌그러졌어. 예. 이쁜 얼굴인데. 그리고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 푸놈펜 정부한테 얘기하고 우리 대사관에 얘기해서 그 없는 여권까지 만들어서 주민등록도 없더라고요. 그래 그거 만들어서 여권을 내 가지고 왔어요. 예. 와서 진짜 모 대학 그 그냥 병원에 그 이제 수술을 하려고 딱 보니까 암세포가 들었어요. 그래 뭐 한 달 만이면 다 끝날 일인데 6개월을 거기서 그 항암 그 치료를 하면서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올 때도 안 가려고 했는데 그 신랑을 막 설득해서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바로 갔다 오니까 그때까지만 참아라. 그랬는데 한 달 만에 온다는 사람이 6개월에 되니까 막 이 신랑이 난리가 나지. 술 먹고 막 와서 막 치고 그 여자도 막 안 보내준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뭐 아무리 설득을 해도 잘 안 돼. 그러나 어쨌든 나중에 이제 그 수술을 그때 당시 한 5천만 원 들어갔어요. 5천만 원. 그러니까 뭐 이제 콘서트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가 좀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완치를 시켜서 보낸 그런 그 기억도 있습니다. 야, 우리 로터스 월드 진짜 박수를 보냅니다. 참 미얀마에서도 봉사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미얀마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제 미얀마는 사실은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우리 직원들이나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캄보디아만 하는 건 그렇지 않냐. 미얀마도 불교 국가고 뭐 이러니까 한번 거기에 좀 우리가 더 하는 게 안 좋겠냐. 미얀마도 굉장히 열악하다. 저는 미얀마를 가보지 않았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제 처음에는 뭐 제가 안 가보고 우리 그러면 너희들이 책임지고 해라. 나는 이 캄보디아에 집중하겠다 이랬는데 그 뭐 이름이 거기 우리 로터스 월드 이름이 들어가니까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 갔는데 그곳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학교나 또 사원 아주 열악한 학교 이런데 이제 화장실, 우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파주면서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들어와서는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두부 공장을 하나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시골에 출신 아이들을 이제 저기로 거기서 일을 하는 노동자로 쓰면서 이제 두부를 생산해내고 또 그리고 또 역시 KTNG가 또 지원을 해줘서 2년 전부터
교실을 아주 진짜 열악한 그런 환경에 있는 그 사원학교에 스웨다웅이라는 학교인데 거기에 교실을 15칸 3층으로 줘서 완공을 해줬고 네. 이제 요번 5월이면 또 그렇게 거기는 더 열악한 한 고아원이면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곳인데 아주 열악하기가 뭐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그곳에 이제 지금 짓고 있습니다. 15칸하고 이제 그 컴퓨터실 그리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을 하고 있죠. 어디 뭐 양곤하고 가까운 데인가요? 양곤에서 한 40분. 그리고 40분. 작년에 했던 곳은 한 1시간 40분. 아, 예. 꽤 떨어지는 데군요. 예, 그렇죠, 그렇죠. 시골 그렇죠. 어려운 지역에서 하고 계시네요. 또 라오스에서도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예, 라오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곳도 역시 소수민족 그 시앙꾸앙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참 또 한 1시간 가까이 이상 숲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는 진짜 소수민족이 사는데 그 라오 민족이면 라오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소수민족이라 자기네 나라 말, 자기 말을 해요. 한 5개 소수민족이 숲속에 사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이제 그곳에 뭐 어떻게 보면 뭐 교실이랄 건 없죠. 옷이 다 새고 맨바닥에 그냥 겨우 뭐 새초 같은 거 입히고 바나나 껍질 입혀가지고 만들어진 그곳을 우리가 이제 그곳에 교실을 9개 이렇게 지어서 과학실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도서관 또 화장실 우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건립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돼서 거기에 이제 라오 선생들이 와서 가르칠 수가 없어 말이 안 통하니까 이거 그 선생님들의 교수 능력을 향상시키는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활동 그러니까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또 교사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로터스 월드의 그 캄보디아 또 미얀마, 라오스에서의 그런 활동들을 정말 좀 제대로 취재를 해서 좀 국내에 알리기도 하고 또 참 영화로도 한 편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 국내에서 진행하고 계신 일들도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저희들은 국제 엔조다 보니까 국내 활동은 거의 그 없어요. 다만 국내 활동 사회 분야는 실천 승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우리 전신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방글라데시에서 이탈해서 난민으로 나온 준머족이라고 있어요. 준머족 그 사람들이 저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데 그분들이 한 110명이 정착해 살아요. 그래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컴퓨터 보급이랄지 영어 교육이랄지 또 한글 교육이랄지 또 이제 뭐 명절 때 되면 외롭지 않게 하는 그런 거에 이제 같이 다른 시민사회 단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난민이 지금 들어와서 그렇죠. 110명 정도. 예. 그 참 20년 가까운 시간 그 또 꾸준한 도움과 지원 그래서 아이들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에도 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 지금까지 느끼시는 어떤 그 변화는 어떤 것입니까? 이제 그게 있어요. 말하자면 물론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보면 지금 제3세계 동남아에 있는 그 나라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그때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월남도 그랬고 캄보디아도 그랬고 미얀마도 그랬고 비포장에 차가 몇 대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낮에는 거의 러시아워 차가 뭐 이거 뭐 약속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가 많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빌딩들이 막 뭐 참 그 우후죽순이라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막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시골은 그때 그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어떤
삶 속에 살다가 말하자면 숲 속에 그렇게 살다가 저희들하고 인연이 돼서 이제 데려왔잖아요. 근데 얘들이 성장해서 대학을 다니고 지금 자기 집에 가면 옛날 그대로야. 그래서 이제 재밌는 얘기가 우리 그 어린이 마을에 방학 되면 제가 이제 애들을 보내지 마라. 어린 애들이니까 다시 안 돌아온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적극적으로 해라.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강제로 붙들어 놓는 건 교육에 좋지 않다. 방학이 되면 집에 가서 좀 쉬고 뛰어놀고 가족들하고 함께 할 수 있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 달씩 주어. 방학 동안은 가서 실컷 놀다 이렇게 하고 와라. 그러면 이제 선물 받았던 거 이런 걸 쫙 챙겨요. 잔뜩 챙겨갖고 한 보따리야. 그걸 가지고 이제 전국으로 가는 거지.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전국에서 뽑아왔으니까. 그 하나의 인재 양성소를 만들자는 그런 계획이었어요. 목표가. 말하자면 내가 이 몇몇 아이들 가지고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나. 그렇지만 전국에 인재들을 모아서 좋은 환경에서 잘 가르치면 얘들이 성장해서 자기들 나라를 발전시킬 거 아닌가. 그런 꿈이었기 때문에 애들을 그렇게 하면 전국으로 가요. 근데 2주, 3주만 되면 다 돌아와요. 그럼 왜 그런가? 가서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어린이 마을에서 샤워실 있지, 밥 잘 나오지, 또 마음껏 친구들하고 뛰어놀 수 있지. 근데 거기는 좀 외떨어진 곳에 그냥 나무 밑에 겨우 이렇게 얹어서 화장실도 뭐 그냥 모기는 물 거지, 먹는 것도 부족하지. 이러니까 갔을 때는 서로 반가워서 얼싸안고 하는데 한 1주, 2주, 3주만 되면 사람인지라 이제 우리 어린이 마을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돌아와요. 그래 그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방송사 기자가 물었어요. 로터스 월드란 너에게 무엇냐? 이번 그 졸업여행 때 물으니까 그 아이가 내 인생이 전부다. 내가 만약에 로터스 월드를 못 만났으면 나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 아닌가. 이 넓은 세상을 모르고 내가 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로터스 월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걸 보고 그때 당시 가슴이 뭉클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럴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로터스 월드는 내 인생이다.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건데 스님께서 고생도 하셨지만 보람도 크셨겠습니다. 함께 이제 그 뭐 재능 기부를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의사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또 기업체에서도 또 동참을 하고 이제 그런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분들이 어떤 그 느낌, 그분들이 그렇게 이제 기부를 하고 이 봉사에 동참하면서 느끼는 어떤 변화 그런 거는 또 있습니까? 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 자신이 이걸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도와준다. 물론 뭐 함께 한다는 말을 많이 쓰지만 그래도 도와준다는 생각 또 그런 게 보람이고 그랬는데 가만히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그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내가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내 스스로 부여하는구나. 도리어 그들이 나에게 좋은 그 참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나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주구나. 그런 고마움을 느꼈듯이 이걸 지속적으로 하시는 이런 후원하는 분들을 보면 되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 가난한 아이들, 가난한 주민들 그 사람들이 지금은 내가 도와주고 있지만은 나의 선생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특별히 계획하고 계신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제3세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이런 곳이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모바일 폰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돼서 정보가 많이 교환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기가 들어가지 않고 아직도 교육 시설이 없고 그런 외진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처음 제가 왕코라트를 선정했을 때는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계속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제는 우리가 그 정도 뿌리를 내렸으니까 네. 외진 곳, 깊은 네. 곳에 마을을 하나 이렇게 선정해서 그 소위 집을 새로 너무 열악하니까 지어주고 또 그 생활 환경을 개선해주는, 말하자면 우물을 파준다든지 화장실을 만들어준다든지 또 조금 더 저기 하면 이제 학교를 좀 이렇게 뭔가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냥 막 여기저기 할 게 아니라 좀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래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 선택과 집중. 이제는 그 단계로 이제 들어가야 그렇죠. 되겠군요. 예. 그 수원 보현 선언의 회주시죠? 그렇습니다. 보현 선언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보현 선언은 제가 지금 사실 뭐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의 현실, 뭐 국제 관계든 사회 관계든 우리 종단이든 사실 그걸 그렇게 바라보면 우울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그때 제가 보현 선언을 처음 창건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 부처님의 정신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궁무진하게 있지만 아무리 많아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그걸 실천하지 않는 데 있다. 그래서 그걸 실천하는 그런 거 뭔가 결사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보현행자 결사 근본도량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보현선언이라는 그 절을 창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보현행원을 늘 염하고 또 그걸 근거로 이제 실천하고 또 선언이니까 늘 정진하고 새벽부터 이제 늘 정진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보현선언을 이제 창건을 했고 그런 실천하는 불교 그걸 이제 그냥 말로만 실천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불교를 만들자 이런 뜻에서 실천하는 불교. 그야말로 우리 모두가 이 보현보살처럼 산다면은 이 세상에 그야말로 불국토가 되겠습니다. 요즘 그 미래가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불안하지 않으면 안 되죠. 사실 어떻게 보면 불안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공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그거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은 것처럼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와 같은 악성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다. 당연히 지금 우리는 불안해야 되고 그 불안한 마음을 바른 일로 바른 생각으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된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 어떤 발언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물론 뭐 보현선언 얘기가 또 나왔지만 제가 마음속으로 딱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뭐냐? 불망초심이다. 그러니까 처음 발심한 그 생각을 잊고 살았는데 그냥 뭐 모든 게 기득권 속에서 이렇게 풍요롭게 막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는 풍요롭게 살았다는 말은 뭐 재정이 풍요로운 절에 있다 보니까 막 그 지금과 같은 캄보디아 일도 하고 뭐 하니까 그게 마치 내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바로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초심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초심을 회복하고 그 초심 바탕으로해서 앞으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이제 이 나이에 내가 이 세상에 뭔가 이익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 그걸 나는 실천하고 행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제 있습니다. 불망초심이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스님 모시고 많은 감동 속에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약속된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헤어지기 전에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머지않아 또 봄이 옵니다.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늘 그 말씀을 드려요. 우리 부처님의 그 가르침은 사실은 세상을 얼마나 이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느냐에 그 가치가 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다. 그럼 우리 불자들의 존재 가치는 바로 내 주변을 비롯한 이 세상에 얼마나 이익되고 그 아름답게 하느냐에 있다.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이 세상을 어떻게 이익되고 보다 더 아름답게 할 것인가. 예, 그 말씀 간직하면서 우리 스님께서 뜻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BB의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오늘은 로터스 월드 이사장이십니다. 또 보현선원 회주시죠. 성관 스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야말로 연꽃의 향기가 저희 스튜디오에 가득 찼습니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보시하지 말아라. 모든 중생에게 회양한다는 마음으로 보시를 해라. 그러면은 큰 공덕을 얻으리라. 정일 아함경에 전하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점점 넓혀가는 것도 수행이고 또 선업을 쌓는 일이겠습니다. 보다 넓은 마음으로 널리 베풀어야 할 때가 요즘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불하십시오.